상하차는 들어가나? 항등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이다? 항상 뭐가? 등호가 성립하는 식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항상 등호를 성립시키는 식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항등식이 그럼 반대되는 개념이 뭐가 있을까? 항등식의 반대 개념이 뭐가 있을까? 방정식인 거야. 맞아. 방정식의 뜻은 무엇이냐면 특정 미지수가 들어갔을 때 성립이 됐을 때 우리가 그걸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식이 되겠지. 그럼 항등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항상 등호가 성립해야 되는 식인 거야. 그래서 여기 파트에서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지으면서 우리가 문제를 푼다고. 첫 번째, 항등식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식이 온전하게 그냥 같아버려도 괜찮겠지. 온전하게 같아. 자, 무슨 말이냐면 4는 4다 이런 거 나오면 어때? 너희들이 뭐 언제는 4는 4가 아니고 언제는 4는 4야? 아니잖아. 4는 4야. 맞지? 항상 4는 4가 나온다고. 그런 식으로 나왔을 때 양쪽의 식이 어때? 완전히 똑같죠? 4x 플러스 3이 4x 플러스 3과 같다. 어때? x한테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해? 성립하지 않아? 항상 성립하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과 같다. 어때? 완전히 같죠? 어떤 문자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어도 항상 똑같이 나오겠죠? 이런 녀석들은 식을 온전하게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어떤 숫자를 집어넣더라도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면 되겠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항등식에서 성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어려운 개념 전혀 없죠.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x 플러스 3, x 플러스 3 뭐 하면 돼? x제곱한테 아무 숫자나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되고 있어? 같아지고 있지. 그치? 그런 녀석들을 우리가 항등식으로 얘기한다 그랬어. 그럼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풀이법으로 갈라서 들어가는 거야. 자, 1번 첫 번째, 식이 온전하게 같다. 그 말은 식을 전개했을 때 그 녀석들이 온전하게 같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맞지? 고로 개수들이 전부 다 똑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개수가 전부 똑같을 것이다 말할 수 있어 없어? 대답해야지. 말할 수 있어 없어? 말할 수 있지. 개수가 전부 다 똑같다라고 나는 말을 할 수가 있겠지. 그럼 뭐 해보면 돼? 개수를 비교해보면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개수 비교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어떻게 하는 거야? 식을 다 전개를 해. 양쪽 식을 다. 그리고 보는 거야. 양쪽을 다. 그랬을 때 x의 개수 같나? y의 개수 같나? x제곱 개수 같나? 이걸 다 보는 거야. 그랬을 때 다 같네? 그럼 식이 온전하게 같네? 그러니까 항등식이네.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두 번째, 어떤 수를 대입했을 때 성립할 것이다. 아무 숫자나 대입했을 때 성립할 거야. 숫자를 대입할 거란 얘기인 거잖아. 수를 대입할 거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 두 번째 방법은 수치 대입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수를 집어넣었을 때 같은 방식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 그럼 쌤 두 개 중에 뭐가 더 좋아요? 두 개 다 좋아. 그럼 두 개 뭐가 더 안 좋아요? 두 개 다 안 좋아. 왜? 둘 다 반푼이짜리들이야. 근데 너희들은 이 반푼이짜리로 문제를 풀어야 돼. 베스트 방법이라는 거는 없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개수 비교도 이 아이의 장점이 있을 거고요. 수치 대입도 이 아이의 장점이 있을 거야. 개수도 이 아이의 단점이 있고 수치도 이 아이의 단점이 있어. 그럼 봐봐. 단점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그걸 쓸 거야? 안 쓸 거야? 안 쓰겠지. 야, 키 작은 거는 항상 안 좋을까? 아니지. 뭐 어디 좁은 데 들어가는 건 좋을 거 아니야. 물론 널 보고 얘기한다고 해서 너가 키가 작다는 건 아니야. 우리 다들 키 크지. 근데 이제 항상 뭐 키가 커야만 좋은 것도 아니고 항상 키가 작아야만 좋은 것도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 이 상황에서 키 큰 애 쓰는 게 좋아. 뭐 위에다 못 박아야 돼. 그럼 키 큰 애 쓰는 게 좋아? 아니면 안 좋아? 당연히 좋겠지. 근데 완전 여기다가 못을 박을 거야. 그럼 키 작은 애 쓰는 게 좋지 않겠어? 그치? 그럼 뭘 생각해 봐야 돼? 아, 내가 얘네 둘 방법을 마스터를 해놓고 뭐 하면 되겠구나. 적재적소에 사용을 해야 되겠구나. 자, 여기다 적어놓을게. 자, 얘네 둘은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녀석들이야. 그리고 이거를 할 때 뭐 하는 거냐면 완벽하게 마스터를 해놓고 너희들이 필요한 상황에 맞춰서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럼 한번 이제 장점과 단점을 한번 이야기해볼게. 개수 비교래. 개수 비교래. 식이 필요하겠지. 온전한 식이 필요하겠지. 그치? 뭘 해봐야 돼? 개수 비교를 하고 싶으면? 개수 비교를 하고 싶으면 뭘 해봐야 되겠어? 뭘 해봐야 되겠어? 생각해봐. 식을 온전하게 만들어봐야 되지 않겠어? 그렇지. 전개를 한번 해봐야 돼. 그럼 걔는 장점이야 단점이야? 식을 전개해야 돼. 그건 장점이야 단점이야? 단점이 되겠지. 너 전개하기 싫지? 그치. 식을 풀어야 돼. 단점이네. 식을 전개해야 된다는 게 이 녀석은 확실히 단점이야. 불편해. 만약에 뭔가를 푸는데 식이 더럽게 복잡하게 나와 있어. 그러면 식을 전개할 때 꽤나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 단점 같네. 그럼 쌤, 만약에 어떤 문제를 푸는데 식이 너무 어렵거나 식이 너무 복잡한 녀석이면 제가 개수 비교를 좀 피할까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자, 잘 수업 들었잖아 지금까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적재적소에 맞춰서 들어가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 상황을 피하라. 식이 너무 어려운 상황을 피하라고 이걸. 개수 비교를 들어간다는 거고. 오케이? 그러면 얘네들은 서로가 상부상조하고 있어. 얘의 단점은 얘의 장점으로 들어가는 거야. 얘 거 장점은 뭐야? 얘 거 장점 뭐겠어? 식을 풀이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야. 오, 왜? 어차피 숫자 집어넣을 거 아니니? 그렇잖아. 어차피 숫자 몇 1, 2, 3 이런 거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뭐야? 상관없어. 그런 애들은 니들이 풀이할 때 그런 거 필요 없이 들어갈 수가 있어. 그치? 근데 단점, 수치 대입도 뭔가 단점이 있을 거 아니야. 무슨 단점이 있을까? 숫자 집어넣을 거라 그랬지. 근데 숫자 집어넣을 게 예를 들어서 1800 이런 거면 어떡해? 1800이 제곱 이런 거 해야 되면 어떡해? 쉬워? 쉽지 않겠지. 어렵겠지. 자, 그래서 이 녀석의 단점은 무엇이냐면 적당한 수가 없으면 풀이할 수가 없어. 왜? 적당한 숫자 없으면 그냥 식 전개하는 게 더 빠를 수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적당한 수라고 하는 거는 계산이 편한 숫자들. 계산이 편한 수가 없으면 아 이거는 우리가 수치해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여기까지 됐지? 그럼 반대로 이 녀석은 적당한 수가 필요해? 필요하지 않아? 적당한 수가 필요하지 않아. 그냥 전개하면 되는 거니까. 됐지? 자, 또 하나의 단점을 한번 이야기해볼게. 어떤 단점이냐면 모르는 미지수의 개수가 3개야. 그럼 힌트의 개수가 몇 개가 필요해? 3개가 필요하겠지. 그럼 얘는 문자 수만큼의 힌트가 필요해. 그래서 문자 수만큼 대입을 해봐야 돼. 이것도 하나의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왜? 모르는 문자가 4개야. 그럼 숫자를 몇 번 대입해야 돼? 4번 대입해야 돼. 숫자 4번 대입하고 뭐 해야 돼? 연립방정식을 4번을 해야 돼. 아니 3번을 해야 돼. 좋은 상황이야? 딱히 그렇게까지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겠지. 반대로 얘는 문자 수가 많더라도 모르는 문자가 많더라도 뭐만 하면 돼? 전개만 하면 돼. 이런 장점이 있어 얘. 조금 다르지. 그래서 쌤 근데 얘 너무 그러면 그거 아니에요? 한 개밖에 없잖아. 이 한 개가 최고지. 야 이 한 개 전개하는 데다가 너무 끝판왕인데. 자 문제를 봤어. 문자 수가 적어. 그럼 뭐 할래? 모르는 문자 수가 적어. 그럼 뭐 할래? 개수. 문자 수가 적어. 그럼 뭐 할래? 수치 대입할 거 아니야? 왜? 모르는 문자 많아도 좋은 거면은 사실 문자 많을 땐 뭐 할래? 이해할 거 아니야? 그럼 모르는 문자 적으면 이해하면 되겠네. 장점이네 이것도 하나에.
그럼 숫자 하나만 집어넣어도 된다는 거잖아. 문자수가 만약에 2개야 그럼 2번만 대입하면 돼. 꽤 괜찮겠지. 그런 거는 한 번만 해보면 되는 거니까. 한두 번만 해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 이제 총 정리 한 번만 해볼게. 자 항등식이란 건 무엇이라고? 자 앞에 보면서 이야기했죠. 항등식이란 건 뭐라고? 그 대답 안 한다. 수업 안 해. 똑바로 해 빨리. 항등식이란 건 무엇이라고? 항상 뭐가? 등호가 뭐 하는 식? 성립하는 식. 그치? 그럼 그 두 녀석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에 대한 성질을 2가지를 써줬어 쌤이. 첫 번째 성질 뭐라고? 식이 온전하게 같아야 돼. 온전하다는 뜻은 완전 같아야 돼. 오케이? 두 번째 성질은 어떠한 숫자를 집어넣어도 뭐가 돼야 돼? 성립해야 돼. 아무 숫자나 집어넣어도 성립해야만 해. 그게 항등식의 두 번째 성질인 거야. 그 2가지의 성질을 내가 가지고 와서 풀이법을 만들었어. 2가지의 풀이법을. 그 풀이법이 뭐야? 첫 번째가 계수비교법. 두 번째 풀이가 뭐야? 수치대입법. 자, 얘네들은 뭐가 더 좋은 거라고? 둘 중에 뭐가 더 좋은 거라고? 없어요. 맞아, 없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양쪽 다 뭐가 있으니까?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아, 얘는 얘가 좋겠다. 아, 얘는 얘가 좋겠다 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계수비교의 장점은 뭐라고? 적당한 숫자가 필요가 없다고. 뭔가 숫자를 집어넣어야겠다는 생각을 안 해도 된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자가 많아도 전개 한 번이면 끝난다라는 장점이 하나가 있다고. 단점은 뭐야? 전개해야 되는 게 장점이야.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곱셈공식이랑 아직 익숙해져 있지 않은데 곱셈공식 너무 어려운 애 나오면 또 계산하기 마찬가지로 좀 어려워지니까. 반대로 얘는 식을 풀이할, 그러니까 전개를 할 필요가 없어. 일단 최고 장점 중에 하나겠지. 그러니까 단점, 또 하나는 문자 수가 적을 때 조금 편해. 숫자 한 개만 집어넣어도 되고 2개만 집어넣어도 되니까. 반대로 단점은 문자 수가 많으면 그만큼 대입을 많이 해봐야 되니까 이것도 하나의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 두 번째는 적당한 숫자가 없으면, 그러니까 계산이 편한 숫자가 없으면 좀 불편할 수 있어. 이 2가지가 단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럼 제일 베스트는 뭐냐면 쌤은 어떻게 풀이하냐? 내 팁을 주자면 나는 수치 대입을 먼저 생각을 해. 왜냐? 수치 대입이 되잖아? 그러면 엄청 빨라. 진짜 빨라. 그래서 웬만하면 수치 대입으로 보려고 노력해 쌤은. 근데 수치 대입이 안 되면 그때 그냥 뭐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지 뭐 계속 비교해야겠다. 이렇게 들어갔어요. 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굴러간다고? 수치 대입 해야지 하고 봤다가 아이 적당한 숫자 없네. 어쩔 수 없지. 계수해야겠다. 이렇게 들어가. 문제를 봤는데 모르는 게 겁나 많아. 그럼 어쩔 수 없네. 그래 동거리 오늘 안 한다고 했어. 어쩔 수 없네. 그냥 계수해야겠다. 이렇게 들어가.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하면 뭐 하냐면 여기까지는 수치하고 여기서부터 대입해야겠다. 이럴 때도 있어. 왜? 최고차수를 잡는 거는 어려워 안 어려워? 안 어렵지. 야 x 플러스 뭐시기 x 플러스 뭐시기 x 플러스 뭐시기를 곱했어. 제일 앞에 있는 차수 계산하는 거는 쉬워 어려워? 쉽지. xxx 곱하면 되는 거니까. 제일 뒤에 있는 차수 생각하는 건 쉬워 어려워? 제일 뒤에 있는 것도 생각하기 쉽지. 그래서 쌤은 가끔 이렇게도 해. 가운데 있는 녀석들은 수치로 들어가고 양쪽 끝에 있는 녀석들은 뭘로? 계수비교로 들어갈 때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완전 이제 끝난 사람들의 이야기겠지. 근데 지금 너희들은 완전 시작하는 단계에 있으니까 요 단계로 생각하라고. 적재적소에 쓸 거야. 장점은 얘가 있고 단점은 얘가 있어. 그래서 내가 풀이할 때 먼저 수치 대입을 생각했다가 없으면 계수비교로 들어가야겠다. 이게 먼저고 그 다음으로 계속 가면 갈수록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 하면 계수비교가 편하고 가운데 있는 녀석들은 수치로 들어가는 게 낫겠다 하면서 그냥 적당히 잘 써먹는 거지. 여기까지 됐죠? 자, 필기 한번 합시다.
부분이 있어. 부분은 나. 샘플 보여줘. 다 적었니? 아직 적고 있구나. 승희야 샘플. 자, 이거. 정확한 걸 보고 싶으면 이렇게 나와. 수고했어. 자, 지워도 되니? 다 적었니? 다 적었니? 아니요. 다 적었니 너는? 네. 진심으로 한 글자도 빠짐없이 네, 찾았어. 뭐야? 어? 뭐야? 이거 뭔데 요약해? 처음 배우는 음식이다. 적을 때는 이렇게 화살표. 줄래? 끄면 너 끄면 죽고. 다일 다 적었니? 학원 많이 다니니? 너 학원을 많이 다니니? 뭐뭐 다니니? 많이 다니는데? 그 정도면 많이 다니는 거 같은데? 그냥 쓸게요? 동거나 써도 되지? 아 오늘 너밖에 없었던 거니? 4개보다 많이 다니는 사람 학원 5개 4개 너도 4개를 다녀? 똑같이? 많이 다닌다. 야, 너 이번 시험에 역사 있냐? 3학년 거 시험에 역사 있나? 3학년 역사 없나? 아닌데 있는데? 나 작년에도 중3들이 역사 수업해달라 해서 역사 해줬는데 수행 100%야? 아니 중3 게 영준 어때? 중3 거 중3부터는 역사 100% 그 수행 100%래? 확실해? 확실하진 않아. 내 부업 중에 하나가 있어. 내 부업 중에 하나가 역사야. 가끔 시험 기간 동안에 애들이 너무 안 된다 그러면 일요일에 한 번씩 역사 수업도 해줘. 알겠지? 정 안 되면 한 번씩 얘기하라고요. 자, 좀만 더 들어볼게요. 자, 이제 다음 주 나눴으면 한번 얘기해 볼 거야. 7 나누기 4 해봐. 7은 4로 나눴을 때 몫이 몇 나와? 1. 나머지는? 3. 이렇게 나오지. 됐지? 이런 등식이 성립해 성립하지 않아? 성립하죠. 항등식이죠. 물론 문자가 없으니까 당연히 항등식이겠지만 이런 형태로 적어주면 수가 있다면 그 수를 나누는 수가 있을 것이고 몫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가 있겠지. 요 형태로 적었으면 이 형태로 적으면 우리가 항상 항등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지? 자, 근데 문제는 니들이 이거를 수를 나눴어 지금까지. 동건아 앞에 봐야지. 식을 나눠본 적이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오늘 배우는 거야. 식을 나누는 걸. 그럼 식을 나누는 거 어떻게 배울 거냐면 너희 초등학교 때처럼 배울 거야. 너희 초등학교 때 나누기 처음 배웠을 때 어떻게 했어? 초등학교 때 나누기 처음 배웠을 때 어떻게 했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 맞아 아니야? 했잖아. 야 너희들한테 7 나누기 4 하라고 하면 이렇게 쓰잖아. 쓰고 4 쓰고 해서
3 쓰고 더 없고 그래서 나머지 이렇게 하면서 문제 풀었잖아. 맞지? 요 방법 그대로 채택해서 오늘 할 거 해볼 거야. 자 어떻게 할 거냐? 너희들한테 만약에 식을 나누라고 그랬어. 응? 식 나눠보라 그랬어. 그럼 식 나눌 때 어떻게 들어가는 거라고? 방금처럼 그냥 한번 해보면 되는 거라고.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EX의 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7 이게 있는데 내가 얘를 x 플러스 3으로 나눌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제일 높은 차수부터 몇 개 들어가는지 신경 쓰면서 들어가는 거지. 그치? 자 룰은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거 하나만 명심하고 들어가. 쌤 말 믿고 딱 그거 하나만 신경 쓰면서 들어가. 뭐만 할 거야? 나눠지는 수 D는 식 그리고 나누는 수 나누는 식의 최고차수 문자만 생각해. 뭔 말이냐면 얘 보이죠? EX의 제곱 얘만 생각해. X만 생각해. 그럼 2X 제곱할 때 X 몇 개까지 들어가니? 몇 개까지 들어가니? 그냥 2X 제곱을 X로 나눠봐. 몇 개까지야? 2X죠. 그렇게 적어 그냥. 됐어 여기까지? 그럼 여기 뭐 적으면 돼? 2X 제곱 플러스 몇 X 6X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럼 이건 뭐해? 얘 그 다음에 빼죠. 몇 나와? 3X 플러스 7. 자 이번에 또 얘를 얘로 나눌 거야. 그럼 뭐만 신경 쓰라고? 제일 최고 애들만 생각하고 있으라고. 몇 개까지 들어가? X가? 3개. 잘했어. 이렇게. 그럼 또 적어. 3X 플러스 몇? 9. 나머지 몇 나와? 마이너스 2. 자, 두 번째 룰이야. 나머지는 차수가 절대로 같아서도 안 돼. 나누는 수의 차수보다 높을 수 없어. 당연하지. 이거 했을 때 나머지가 3이 나왔잖아. 나누는 숫자가 4라고 쳤을 때 만약에 5가 나왔어. 그럼 뭐 해봐야 돼? 한 번 더 나누러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똑같은 원리야. 똑같은 원리. 근데 너희들이 이제 오늘 배우는 거에서 얘가 되게 문제에서 많이 나와. 그래서 까먹지 말고 기억하고 있으면 돼. 요 두 가지만 지켜주면 돼. 어떻게 하는 거고? 최고 차수 보면서 들어가는 거. 오케이? 어디까지? 나머지가 더 나눠졌을 때까지 가는 거라고. 거기까지 가주면 돼. 한 번만 더 가보자. 아무 식이나 넣어볼게. 4x의 4제곱 플러스 5x의 세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7 이렇게 썼다고 쳐보자. 아무거나 그냥 쓴 거야. 자 여기에다가는 내가 x제곱 플러스 3 뭐 이렇게 썼다고 쳐볼게.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 뭐만 신경 써? 제일 높은 놈만 신경 써. 얘도 마찬가지. 제일 높은 것만 신경 써. 몇 개까지 들어갈까? 뭐? 그치 단어에 4x제곱. 그러면 저기 연호야 뭐 들어가면 되냐? 그 다음에 왜 뭐라 써야 돼? 4x 4제곱 플러스 12x 제곱. 그거 위치만 잘 봐줘. 이렇게. 그럼 둘이 빼면 되겠지. 맞지? 그럼 뭐 나와? 5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지. 또 신경 쓸 건 누구? 제일 높은 놈이랑 제일 높은 놈만 신경 쓰라. 저기 동건아 몇 개까지 들어갈까? 5x까지 들어갈 수가 있겠지. 그럼 루타나 뭐 나와? 5x 세제곱 15x 그렇지. 플러스 15x 이렇게 됐어? 그럼 빼보자. 12x의 제곱 마이너스 12x 그쵸? 마이너스 12x 제곱 마이너스 13x 마이너스 7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지. 됐니? 유찬아 뭐 들어가? 그렇지. 마이너스 12. 그러면
저기 다현아 뭐 나와? 마이너스 12x지. 그리고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6 맞아요. 자 그럼 이거 빼보자. 마이너스 아니 말고 너 마이너스 마이너스 뭐? 14. 13x 플러스 됐지 여기까지 됐지. 자 얘 차수 몇 차야? 이거 몇 차야? 1차죠. 얘 차수 몇 차야? 그럼 멈추라고. 차수가 더 낮으니까 더 못 남는다고 이러면 알겠지? 자 그럼 목숨 뭐가 나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나머지는 뭐 나와? 얘 나오는 거야. 됐어? 다시 앞으로. 쌤이 이렇게 썼을 때 한 등씩 된다 그랬지? 그럼 얘도 그렇게 한번 적어보라고 이제. 저기 4x의 몇 제곱? 4제곱 플러스 5x의 세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7 이꼴 뭘로 나눴어? x제곱 플러스 3으로 나눴지? 그치? 자 x제곱 플러스 3 곱하기 몫이 몇 나와? 4x의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2 나머지가 뭐 나와? 마이너스 13x 플러스 29 자 이렇게 적었어. 자 x한테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해 성립하지 않아? 항상 성립하죠. 그럼 너 뭐 나온다고? 한 등씩 나온다고. 됐니 여기까지? 자 제일 쉽게 설명해줬어.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딱 두 가지만 신경 쓰라고. 뭐? 최고 차수의 개수, 최고 차수의 개수만 신경 쓰면서 가. 언제까지? 나머지가 차수가 더 낮아질 때까지. 그러면 이 형태로 적었을 때 걔는 뭐? 한 등씩이 나오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하나로 뭉쳤어? 앞에서 설명했던 거랑 지금 설명한 거랑 같이 뭉쳐졌니? 그러면 이제 나머지 정리를 들어갈 수가 있어. 나머지 정리는 니들 시험 범위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로 나오니까 오늘 엄청 중요한 거야. 여기까지 알겠지? 자, 필기합시다 이거. 그리고 얘가 이해가 돼야지 인수분해가 이해가 될 수가 있어. 이거 절대 빼먹으면 안 돼. 요거 꼭 네모 박스 쳐놓고 이런 말은 없지만 이렇게 대충 적어놔. 좀 강조 좀 해놔봐. 그 몇 페이지에다가? 27페이지에다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앞뒤로. 이거 되니? 포스트잇 진짜 좋아. 쌤 수업 듣는 애들 포스트잇 다 갖고 나요. 그래서 옛날에 쌤이 막 줬었거든 포스트잇을. 내가 사놓고 돈이 너무 많이 깨졌어 그것 때문에. 진짜 야 문제점 갈 때마다 포스트잇 샀거든 내가. 진짜 이만큼씩 샀거든. 근데 이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달래. 그래서 줬어.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 뭘 것 같아 다현아? 이 양아치 같은 것들. 진짜 이것들 진짜 생양아치들이야. 뭐냐면 줬어. 근데 그럼 한 장씩 뜯어서 이거 붙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한 이만큼씩 뜯어. 뭐야? 하면은 어차피 계속 쌤한테 달라고 하기 죄송하니까
미리 좀 뜯어놨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수업을 해. 그럼 걔 막 붙여. 그럼 남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주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냥 갖고 가. 그래서 이만큼을 샀거든 셀이. 한 5만 원씩 샀거든 그때. 일주일도 안 돼서 다 떨어진 거야. 근데 애들 필통에 다 있더라고. 그래서 보고 이럴 거면 내가 포스트잇 사서 그냥 줬지. 그냥 애들한테 하나씩 선물이라도 줬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니네가 사. 니네가 안 살 거야. 밥도 없어. 나오는데. 자, 지워도 되나요? 잠시만. 누나는 성은 어디 다녔어? 백인대장. 잘하고 있어? 이번에 수학 성적 안 나왔어? 그거는 잘 나왔어? 그것도 애매하게. 1등급은 떴대? 못 떴어? 다행이네. 지워도 되나요? 아니야. 졸리지? 졸리 실러줄까? 방금 크리스마스 산타클로스 있니? 만났니? 은호는 아니? 혹시 다현아 산타클로스를 있지 산타클로스. 어? 잠깐만. 잠깐 쟤좀 애매한 것 같아. 쟤 지금 좀 잊고 있는 것 같아. 희연아? 혹시 산타 할아버지를 이번 크리스마스 때 만났니? 아니니? 아니 옛날에 줄게요 이제. 옛날 학원에서 내가 막 노래를 부르고 다녔어 학원에서. 아 지금 안 되는 거였니 혹시? 딱 됐었어요. 아 오케이. 크리스마스 이브 때 복도에서 노래를 불렀어 계속 만날 때마다. 그 뭐였지? 우리도 괜찮아 뭐 산타는 없거든 후 하는 거 있거든. 그거를 내가 하루 종일 부르고 다녔어 내가 주변 애들한테. 근데 그러다가 그 시연이라는 여자애가 있었거든. 아니 남자애가 있었거든. 근데 잠깐 너 이름이 뭐였지? 잠깐 너도 시연이네? 근데 걔가 너무 어렸어. 걔가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 말을 하는데 우는 거야. 산타 없다고 했다고. 진짜 인생 살면서 그렇게까지 당황했던 게 처음이었거든. 나는 당연히 산타는 없다는 걸 애들이 알 줄 알았어. 나는 5살 때 엄마가 카드 주면서 그랬던 말이야. 장난감 가게에서 산타 없어. 너가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나야. 내가 사줄 거야. 감사합니다. 나한테 해. 그리고 내일 교회 가서 예배 똑바로 드려. 알겠어? 딱 이러시더라고. 근데 난 5살 때부터 산타는 없구나. 산타는 엄마의 카드였구나. 이걸 나는 알고 살았던 사람이라서 난 당연히 그거를 애들이 아무도 안 믿을 거라 생각했거든. 근데 중학교 1학년이 그걸 믿고 내 앞에서 우는 모습을 봤을 때 당혹감. 와 진짜 세상에서 내가 제일 나쁜 놈 된 것 같았어. 애가 난 세상 살면서 그렇게 우는 거 처음 봤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막 숙제 안 해서 혼났을 때 우는 모습이랑 걔 세상이 무너져서 우는 모습이 다르더라고. 난 나라 망한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웬만하면 그 산타에 대한 존재 이유를 얘기 안 하는데 진짜 표정이 나쁜 것 같아. 혹시 당아 혹시 설마 그 탄자가 산타? 아니지? 다행이다. 자 다시 돌아올게요 이제.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거 한번 나갑니다. 한글 다 할 거라 생각할게. 앞에 보셔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뭐래? 나머지 정리래. 그게 뭔 뜻일까? 나머지를 정리하겠다는 뜻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나머지 정리에서의 목표를 미리 내가 스포일러를 한번 때려볼게. 오케이? 미리 스포를 한번 때려보면 그건 뭐냐? 몫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몫을 안 구하고 나머지만 날먹하겠다는 거야. 날먹이 뭔지 알죠?
나머지만 날먹 좀 해보자. 몫을 안 구하고. 원래는 니들이 뭔가를 계산할 때 항상 뭐를 했어? 몫을 구했지. 그리고 나머지를 보러 갔지. 근데 여기서의 포커스는 뭐냐? 몫을 안 구해야 돼. 웬만하면. 가능하면 안 구해야 돼. 그리고 뭘 해? 나머지만 쏙 빼먹어야 돼.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면 쌤, 나머지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 앞에서 배운 대로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봐. 나머지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 라고 한다면 하나밖에 없어. 미리 배운 거 앞에서. 뭐 있을까? 너희 필기했잖아. 나머지는 뭐보다 낮아야 돼? 나누는 수보다 낮아야 되지. 그걸 식으로 옮기면 나머지의 차수는 뭐보다 낮아야 돼?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낮아야 되지. 맞지? 그래서 나머지의 성질은 나머지의 차수가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더 낮다. 요 성질이 하나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성질은 어쨌든 이 녀석도 항등식에 대한 풀이가 될 것이다. 됐지? 자, 그러면 여기 포인트에서 쌤의 팁을 좀 두 가지만 전수를 해줄게. 첫 번째 팁은 무엇이냐? 내가 차수가 더 낮다 그랬잖아. 근데 그럼 만약에 3차로 나눴어. 그럼 나머지가 몇 차일까? 뭐라고 해야 될까? 3차보다 아래에 있어요라고 하면 돼. 그치? 2차일 수도 있고 1차일 수도 있고 상수일 수도 있어.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따져 들어간다고. 다시 4차로 나눠서 다연아. 그러면 나머지가 몇 차일까? 나머지가 몇 차일까? 혹시 텔레파시로 외우는 거야? 아니지. 모르겠어? 모른다고 하는데 그 우리 반에서 제일 그 애들이 나랑 수업하면서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몰라요야. 난 몰라요라는 말 되게 좋아해. 애초에 내 풀이는 몰라요라는 풀이가 있어. 심지어 우리 반은 내가 애들이랑 뭐 하냐면 야 이거 양수야 했을 때 몰라요. 이것도 하나의 풀이라고 해. 그럼 몰라. 그럼 뭐 해야 돼? 경고나눠요. 진짜 우리 반은 다른 반에 비해서 몰라요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 반이야. 야 4차로 나눴어. 나머지 몇 차 나와야 돼? 몰라요. 4차로 나눠 4차 숫자 4. 그래 4차보다 낮은 차수가 나와야 돼. 나머지 이해됐어? 자 여기 써놨잖아. 나머지의 차수는 나누는 식의 차수 4차로 나눴다고 했으니까 4차보다 더 아래에 있으면 된다고. 이론상으로는 그럼 뭐 몇 차가 나올 수 있는 거야? 3차도 나올 수 있고 2차도 나올 수 있고 1차도 나올 수 있고 상수도 나올 수 있어. 그게 팩트야. 그럼 맞아. 근데 이론상 그런 거고 사실 대한민국 문제를 풀다 보면 거의 90% 이상이 이건 뭐 정설은 아니에요. 근데 90% 이상이 차수가 한 개 나와요. 오케이? 차수가 1차이가 나와요. 웬만하면. (4차로) 나왔어. 나머지 몇 차 나올까? 그러면 4차보다 아래 차수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문제 풀다 보면 거의 3차예요. 2차로 나눴어. 나머지 몇 차일까? 하면은 1차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상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근데 웬만하면 1차예요. 거의 90% 이상 1차가 나와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하면 차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많아져 적어져? 많아지지. 야 그럼 출제자는 니들한테 문제에서 많은 걸 물어보고 싶겠어? 적은 걸 물어보고 싶겠어? 그러니까 가능하면 차수가 높게 만들어지는 거야. 내 예상이거든. 알겠지? 자 두 번째 항등식이 만들어진다 그랬잖아. 야 항등식은 풀이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 뭐가 있었어? 계수 비교 그리고 수치 대입이 있었지. 둘 중에 내가 알아서 잘 선택하라 그랬지. 그치? 여기도 마찬가지야. 웬만하면 누구부터 먼저 하라고 했어? 그리고 웬만하면 수치 대입으로 끝날 거야. 그래서 얘는 수치 대입으로 들어갈 거야. 웬만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는 아니야? 이것도 논리랑 이론은 아니야. 그냥 데이터야 이거는. 얘네들은 데이터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이야 쌤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많이 풀다 보면 개념은 이게 맞지만 이게 맞아서 원래대로 했으면 니들이 개수 비교로 들어갈 수도 있고 수치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데이터 보니까 수치가 더 많더라. 근데 여기서 조금의 데이터를 더 넣어주잖아? 그럼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냐면 의탄 앞에 봐야 돼. 자 수치 대입이잖아. 거의 90%의 문제가 수치 대입이거든? 근데 문제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잖아? 그럼 계수 비교가 나올 때가 있어. 왜? 많이 안 써먹는 거를 긁어버려야지 애들이 풀리거든. 그래서 난이도가 올라갔을 때는 난이도가 올라가면
개수 비교를 사용할 때도 한다. 여기까지 기억하고 있으면 딱 맞아.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좀 설명을 한번 해보자. 저기 시연이가 크리스마스 파티를 시작했어. 그래서 사람들을 막 불렀어. 막 사람들을 불렀어.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은 안 애들이니까 왔어. 근데 갑자기 모르는 아저씨가 왔어. 아예 생각 모르는 아저씨야. 근데 그 아저씨가 갑자기 막 뭘 먹네? 그럼 시연아 어떻게 해야 돼? 많이 드세요 할 거야? 쫓아낼 거지. 근데 안 나간대. 안 나갈 거래. 막 계속 먹어. 근데 네 손 옆에 총이 하나 있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뭐 할 거야? 죽여야지. 자, 정확해. 너 나머지 정리 잘하겠다. 나머지 정리 잘하겠어. 자, 다시. 모르는 애가 왔어. 뭐 하자고? 죽여버리자. 모르는 애가 왔을 때 우리 죽이고 생각하자. 자, 그러면 방금 내가 여기서 뭐 한다고 그랬어? 몫을 안 구할 거라고 그랬잖아. 안 구할 거라고 얘기했잖아. 뭐 하는 거야? 몫을 안 구할 거야. 몫은 아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야. 그치?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쏴? 죽여야겠네. 그치? 몫을 죽여야겠다고. 어떻게 죽일래? 사람이야, 쏴 죽이면 돼. 근데 숫자잖아, 식이잖아. 이런 애 어떻게 죽여? 응? 숫자를 어떻게 없애냐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거 말고 동건아 뭐가 있을까? 개수를 0으로 만들어요. 오, 좋아. 은찬아 어떻게 하면 될까? 계속 발전하고 있어. 개수를 0으로 만들어. 좋아. 뭘까? 뭐 해버리면 될까? 유찬아 뭐 하면 될까? 뭐 하면 될까? 네? 뭐 하면 될까? 양? 이항? 이항도 뭐 하나의 방법이긴 하겠지만 걔는 안 죽잖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시연이가 나가야! 이러니까 이제 가가지고 다현이네 파티 간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 이항이잖아 그게. 자,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 개수가 0이 된다 해서 발전시켜봐. 어떤 숫자들도 니네가 배우는 한정하에서는 곱하기 뭘 해버리면 0 해버리면 사라지고 없어지죠. 오케이. 그게 우리의 방법이야. 우리 파티에 들어온 이상한 아저씨 누구? 몫을 죽여버리는 방법을 실제로 파티 온다고 죽이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몫을 죽이는 방법은 뭘 곱한다? 0을 곱한다는 뜻이야. 요거 하나잖아? 그럼 니네들 오늘 나머지는 다 배는 거야. 자, 방금 쌤이 나누는 식의 항등식을 한번 적어봤지? 그치? 자, 그거 한번 다시 적어보자. 자, 어떤 식이 있어요. 어떤 식이 하나 있어요. 그 식을 뭘로 나눠요? 그냥 다른 어떤 식으로 나누겠지. 나누는 식으로 나눌 거야. 그럼 여기 곱하기 뭐가 돼? 몫이 나와. 맞지? 그래 난 다음에 뭐가 들어와? 여기서 나머지가 들어와. 맞지? 눈치 깠을 것이요. 자, 여기서 뭐라고 했다고 너희들이? 몫을 죽이는 방법. 뭘 곱한다? 0을 곱한다. 몫을 죽이는 방법. 0을 곱한다. 어디 있는데? 뭘 곱하는데? 몫에다가 원래 뭐 곱하는데? 나누는 식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를 뭘로 만들면 되겠어? 그렇지. 너무 잘했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다시. 나누는 식을 뭘로 만들어 버리면 되겠구나? 0으로 만들어 버리는 순간 이 방법은 이꼴 몫에다가 뭘 곱하는 거랑 똑같겠구나? 0을 곱하는 상황이랑 똑같겠구나. 그럼 이거면은 내가 뭘 하지 않더라도 몫을 안 구해도 이 새끼가 어차피 알아서 날아갈 거 아니야. 그럼 뭐만 남아? 나머지만 남겠네. 여기까지 됐어? 이렇게 하면 나머지 날먹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됐니? 그럼 쌤 이거 혹시 풀이법 이거예요? 맞아. 이거야. 어떻게? 몫을 죽이는 방법이 이거의 풀이 방법이야. 몫을 안 구하고 싶어요. 어떻게? 몫을 죽이면 될 거 아니야. 몫을 안 구하고 싶어? 그럼 죽여. 어떻게?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들었어.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이거를 맨날 이렇게 쓸 수는 없으니까 용어 정리를 조금만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나누는 식은 따로 용어 정리할 건 없고 몫이라고 하는 녀석을 우린 앞으로 QX라고 잡을 거야. QX가 나오면 몫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나머지는 혹시 나머지가 영어로 뭔지 알아? 다들 영어 잘하나? 나머지 영어로 리메이더. 나머지 영어로? 혹시 오늘 몰라요만 얘기할 거야? 근데 좋은 거 알려줬다. 나머지 영어로? 영어하고 다니지 마, 씨. 나머지 영어로? R이라고 하니? 뭐냐고. 플레임이 뭐냐고, 나머지. 나머지는 영어로? 쉬다 영어로. 으타나. 쉬다. 너가 말해, 유찬아. 아, 그게 나머지. 그게 나머지. 레스트가 나머지. 그래서 R이야, R. 만약에 상수면 R이라고 하면 되고요. 문자면, 식이 들어갔으면 RX라고 얘기하면 돼. 요 차이는 하나 있어. 이건 언제라고? 문자 없을 때, 상수일 때. 얘는 식일 때의 차이는 하나 있어. 요 정도만 구분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풀이법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fx가 있고 gx가 있어. fx를 gx로 나눌 거야. 으탄 앞에 봐야지. 나 fx를 gx로 나눌 거야. 그럼 몫이 만들어지겠네. 누구? qx가 만들어질 거야. 그럼 나머지가 나오겠네. rx가 만들어질 거야. 근데 내가 원하는 방법은 qx를 구하지 않고 rx를 구하는 것이 내 목표야.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뭘 0으로 만들면 된다고? 몫에 붙어있는 놈을 나누는 식 그 녀석을 0으로 만들려고. 그럼 누굴 0으로 만들면 돼? 그치? gx가 뭐가 될 수 있게끔? gx 몇? 0이 될 수 있게끔 만드는 x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 x값을 대입하는 거야. 자, 앞으로 눈길 돌려. 수식을 많이 할 거라 그랬어요. x에다가 대입할 거야. gx가 0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gx에 뭐를? 근을 대입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오케이? 그렇게 하면 뭐가 나와? gx가 어차피 0이 됐으니까 qx는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러면 qx가 없는 식들이 만들어지겠네. qx가 사라진 식들이 나오고. 맞지? 그럼 그 녀석들을 통해서 연립을 하든 정리를 하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뭘? rx를 구하라. 으악, 코 근육 됐지? 후!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오늘 왜 이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했냐면 이게 진짜 중요한 개념이야. 많이 나와 이게. 오케이? 자, 필기하고 이야기합시다. 더. 어차피 오늘 이거 영상도 찍고 있으니까요. 그게 지금 꼼꼼하게 좀 적으세요. 왜 줄이시고? 얘는 나머지 정리 칸에다가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트 갖고 다니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야. 노트를 갖고 다니면 어디다 적어요란 말이 안 나오잖아. 몇 개 좀 많아 이 부분은. 노트 갖고 다녀! 포스트잇을 갖고 다니든가. 수업 끝나면 책이 약간 두 배로 빵빵해져 있어야 돼. 포스트잇으로. 근데 다현아, 쌤 궁금한 게 하나 있어. 혹시 걔는 무슨 캐릭터야? 너 은근히 많이 보고. 그렇지. 뭐 얘들 좀 많이 갖고 다니는 것 같아. 너는 찍은 거야? 아, 야 근데 걔 깨기가 아닌데? 걔는 6이 나온 것 같은데? 걔 너무 까만데? 너 왜 이렇게 까매? 어렸을 때 좀 하였던 것 같은데? 응? 아니 분명 어렸을 때 좀 하였는데 왜 이렇게 까매졌어 얘가? 왜? 왜? 뭐? 아니 나머지 정리 단원을 찾았는데 어. 뭔가 아닌 것 같아요. 왜? 적을 때가 너무 적어서? 아니 그게 아니고 막 안 배운 게 나오는데요. 뭐가 나오는데요? 아니
아니 맨 뒷페이지에다가 적을 때 너무 적으면 맨 뒷페이지에 적는 공간이 또 있잖아. 제일 뒤 뭐 이런 데다가. 근데 뭔 얘기지? 뭐가 없다는 거지? 혹시 41페이지 보고 얘기하는 거야? 네. 근데 봐봐, 너가 학원을 다니는 이유야 그게. 그러니까 너가 내 수업을 듣는 이유인 거야 그게. 너 이거 이해됐어 안 됐어? 동건아. 저요? 여기 있는 건 이해됐어? 칠판에 있는 거는? 네. 그럼 그거 보지 마. 안 봐도 돼. 그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전혀 없어. 얘만 이해하면 돼 너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게 네가 학원을 다니는 이유고. 왜? 책은 나만큼 과감하지 못해. 응?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해하는 게 힘들어. 그래서 얘로 이해하면 돼. 우리 반에서 제일 최악의 욕이 뭔지 알아요? 내가 하는 아이들에게 가장 큰 욕. 뭘 거 같니? 그렇잖아. 비속 아니야. 아 이런 거 아니야. 스키야 이런 거 아니야. 그럼 평소 하니까. 뭘 거 같아? 내가 시험 끝나고 애들 상담 가끔 할 때 정말 크게 혼내고 싶을 때 하는 말이 있어. 넌 누구 학생이냐? 이걸 가끔 물어봐. 왜한테? 왜냐면 난 기껏 풀이를 보면 이게 내 풀인지 아닌지를 바로 알 수가 있거든. 왜냐면 내 풀이는 조금 독특해.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가장 실전에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내가 개량한 풀이야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그걸 딱 봤는데 이건 누구 풀이야? 이래버리면 그건 그냥 답지 풀이인 거야. 그래서 그걸로 내가 뭐라고 하는 거야? 우리 반 애들한테 가장 큰 욕인 거야. 그래서 나는 책 많이 안 봤으면 좋겠어. 가능하면 내가 적어놓은 걸 많이 봐야 돼. 그래서 으타 고개 좀 그만 숙이고 있어 제발. 힘이 없니? 왜 이렇게 고개가 꼭 부러져 계속. 지호되니? 알았어. 저 새끼 또 요약했을 때 봤을 때. 한번 걸리면 넌 된통 나한테 혼나는 거야 그날. 아니 날목 안 했어요. 날먹을 뭐라 하지? 아니 공부를 안 했어요. 다 했어요. 한 글자도 빠짐없이. 그거 안 된다고. 마지막 경고야. 단어야. 아니 다 했어요. 진짜로? 한 글자도 빠짐없이? 좀 열심히 적었네. 아니 몇 글자 빠졌어. 아니지. 아 그리고 혹시 필기할 때 볼펜으로 써요? 샤프로 써요? 어? 아 그럼 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는 문제
고생했어. 신발끈 풀렸던데. 뭐냐면 연필로 쓰면 후회할 거야. 내가 한 번씩 지워보거든. 이건 연필이야 볼펜이야? 그래서 난 지워보거든. 연필로 쓰지 마. 볼펜으로 쓰는 게 좋아. 그러면 볼펜이 떨어서 그건 뭐 비가 그럼 노트를 갖고 다니지. 인생을 왜 이렇게 순진하게 살지? 줄게요. 안 줄게요. 아유 동건이 돈 시키죠. 아니 근데 진짜 금방 빨리 쓰고 있는데 얘들 왜 이렇게 빠른 거야 그러면? 근데 나도 네 속도일 것 같긴 한데. 그럼 제 적는 동안에 딴 얘기 좀 해야겠다. 그 볼펜으로 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가면 그 양아치 같은 것들이 노트 훔쳐가는 애들도 있고 노트 지워버리는 애들도 있어. 그리고 또 니네 필기를 쓰다가 샤프 같은 걸로 문제 풀다가 이렇게 지우다 같이 지워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웬만하면 내가 필기해 라고 하는 것들을 웬만하면 볼펜으로 쓰는 거야. 확실히 좋아. 그래야지 구분이 되잖아. 너희들이 쓰는 거랑 내가 쓰는 거랑 확실하게 구분이 되잖아. 그래서 그런 연습을 좀 해놓으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가능하면 볼펜으로 써. 뭐 예를 들어 쌤이 뭘 풀어줬어 문제를. 그럼 내가 여기서 이런 거 팁이야, 뭐 노하우야, 뭐 이런 거 주의해야 돼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웬만하면 볼펜으로 주는 게 좋아. 안 그러면 니들이 막 문제 풀고 지우고 막 하다가 지워준다니까, 맞지? 지금 그런 거 안 알려줬니? 어? AS 맡겨야겠는데 지금 시간에 다시. 됐죠 여기까지? 쟤는 왜 맨날 웃고 있는 거야? 너 나 좋아해? 안 돼. 넌 좀 많이 남았잖아. 한 3년 남았나? 쌤 엊그저께도 고등학교 2학년 고백 받았거든. 이제 고3한테. 나 너무 좋아하길래 알았어. 이제 고3이니까 쌤이 1년만 기다려줄게.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 넌 안 돼. 넌 좀 오래 기다려야 돼. 한 3년 넘게 기다려야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쉴게요. 응. 쌤 옛날에 20대 때 어떤 여학생한테 고백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걔한테 좀 진지하게 고백을 받아봤거든요. 아니 물론 내가 걔가 사귀었다는 건 아니고 절대로. 그러니까 1층에서 이렇게 서 있었는데 갑자기 걔가 나한테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뭐냐? 안녕? 이랬단 말이야. 그때 쌤 연말에 뭐 하시죠? 이러는 거야. 근데 그때가 10월달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연말? 계획 없는데? 아직은? 이러니까 그럼 저랑 데이트 좀 해주시죠? 12월달에 이러요. 그래서 싫어. 뭐 느낌이 싸니까 벌써 싫어. 미쳤니? 이러니까 걔가 아 왜요? 저 이제 수능 끝나면 이제 성인인데 한 번쯤 데이트 좀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쌤이랑 이러는 거. 그래서 아니 너는 나를 만나고 싶으면 무조건 친구 4명 이상을 대동하고 와서 나랑 만나야 돼. 그러니까 걔가 연애 편지를 나한테 쓰고 갔더라고. 마지막 날 무슨 선생님을 1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바로 하고 갖다 버렸지. 옛날에 그랬던 학생도 있어. 근데 지금 남학생들한테만 고백받아요. 남자애들이 아 쌤 저랑 데이트 해주시죠? 막 이래. 그럼 난 뭐라고 할까? 좋다고 하지. 좋아? 나랑 데이트하러 가자 막 이러지 그냥. 참 진짜 남자애들 맨날 축구하러 가자고 그러고 농구하러 가자고 그러고. 자 봅시다. 어디 볼 거냐면요 43페이지 한 번만 봐보세요. 예시문항 한 몇 문제만 좀 풀어봅시다. 그 대표 유형 12번 한 번만 봐보세요. 어차피 앞에다 적을 거니까 7번 보셔도 괜찮아요? 자 앞에 보시고 하실 때 쌤 나머지 정리 얘들한테 질문 받을 때 딱 하나 먼저 우선으로 봐요. 제일 먼저 우선으로 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 아직까지 쌤한테 질문한 적 없잖아. 개인적으로 질문한 적 없잖아. 근데 우리가 이제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가고 난 다음에는 개별 질문도 받을 거란 말이야 한 번씩. 근데 개별 질문을 받을 때 내가 용납을 절대 안 하는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라고 했어? 와가지고 갑자기 3번 질문이야 4번 질문이야 이거 절대 안 받아줘 쌤은. 와서 쌤 저 3번 모르겠어요 하잖아. 그럼 나 뭐 해주냐면 그냥 문제 읽어줘.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읽어주고 했지? 들어가. 난 이렇게 얘기해. 왜? 모르겠다는 말을 했을 땐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돼. 쌤 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고 근데 더 이상 못 나가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나한테 해줘야 돼. 그래서 개별 질문할 때 난 그런 걸 다 봐.
근데 나머지 정리를 질문을 들어왔는데 쌤 저 이거 질문이에요 하는 순간 난 안 받아 그냥 빈 공간도 있으면 아 얘가 한글을 몰라서 문제를 못 읽는구나 싶어서 내가 읽어주고 그냥 끝내. 근데 그 말 들으면 문제를 읽었어요. 응 필요 없어 그냥 꺼져. 그래 괜찮아. 근데 나머지 정리가 들어왔어. 그럼 이것만큼 그래도 해줘야지 내가 풀리에 들어간다고. 뭐냐 들어왔지? 그 한 등식 정도는 적어줘야 된다고. 얘를 뭘로 나눈다고 했어? 얘를 뭘로 나누는데? 뭘로 나누는데 얘들아? x 플러스 2로 나눠. 아 문제 혹시 몇 쪽인지 모르니? 43페이지 43페이지 봐봐. 자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 x 플러스 2로 나눌 거래요. 그쵸? 그럼 몫이 있을 거 아니야. qx라고 있겠네. 됐니? 나머지는? 자 나머지 알파벳 뭐였다고? 알잖아. 왜 말 안 해? R이야. 맞지? 근데 얘 몇 차야? 그러면 R은 몇 차가 나오겠어? 상수. 문자가 있는 거 없는 거야? 그럼 뭐라 적어야 돼? RX라고 적어야 돼? R이라고 적어야 돼? 잘했어. 이렇게 됐습니까? 한 번 더 간다. 이건 제대로 대답해보자. 문제에서 뭘로 나눈다고 했냐면 x 플러스 3으로도 나눠볼 거래. 그럼 몫이 뭐야? 몫이 뭐야? 대답해! 몫이 뭐야? q 맞지? qx라고 적으면 되지? 근데 qx 말고 뭐라고 적어야 되겠어? q 얘랑 구분하자. 어떻게? 1x 이렇게 됐어? 나머지는 똑같이 알파벳 뭐야? R이지. 근데 구분하자. 뭐라고? R1 이렇게 여기까지 지금 됐어 안 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자 문제에서 지금 너희들한테 구하라고 하고 있는 게 뭐야? 나머지를 구해달라고 얘기를 했지. 그치? 자 차근차근 들어가. 쌤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건 뭘 안 하는 게 나머지 정리라고? 몫을 구하지 않고 나머지만 날목 때리는 게 나머지 정리라고. 맞지? 그럼 위에 것부터 가. 쌤 저 얘 안 구하고 싶어요. 나도 안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은데? 다현아 어떻게 해야겠어? 이번엔 몰라요 안 돼. 얘 안 구하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 쌤? 뭘 곱하라고 했어 얘한테? 0이 되게끔 만들려고 그랬지. 그럼 앞에 있는 놈이 0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얘 뭐 넣으면 0 나오냐? 그래 생각하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잖아. 잘했어. 자 뭐 집어넣을 거라고? 마이너스 2 집어넣을 거라고. 그럼 뭐가 나와? R이 나와. 근데 문제에서 이게 9라고 얘기를 해줬거든. 됐니? 자 이제 풀이 떠올려. 어떻게 합니까? 자 생각해. 선생님 제가 x 자리한테 뭘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qx는 뭐가 나왔든 상관없이 어차피 알아서 사라지게 될 텐데 그러면 제가 마이너스 2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막 8 플러스 12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이꼴 얘 어차피 상관없이 날아갈 것이고 남는 건 얘만 남겠네요. 9 a값 나와 안 나와? 나오겠지. 모르는 문자 몇 개? 한 개. 10 몇 개 나왔어? 한 개. 됐네요.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으턴아 자 얘가 보자. 나머지 정리 한번 해보자. 나머지 정리는 무엇이라고? qx를 안 구하고 날먹친 놈이라고. 자 어떻게 날먹할 거야? x한테 뭐 집어넣을 거야? 왜 마이너스 3 넣는 거야? 마이너스 3 들어가면 뭐 나와? 앞에 있는 게 0 나오지. 그러니까 qx 필요 없는 거지. 그래 x자리한테 뭘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3 집어넣어봐. 그럼 마이너스 3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27 플러스 27 마이너스 3a 플러스 1 이꼴 뭐랑 같은 거야? 자 얘 날라갔다. 뭐 나와? R1 나오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R1 잡아달라고 했었잖아. 자 위에는 그렇게 해봐. 마이너스 2a 플러스 13한테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5인가요? 그러면 2a 이꼴 뭐 마이너스 4 a는 뭐 마이너스 2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이거 마이너스 2 들어갔으면 7 그래서 R1은 7 이런 식으로 이제부터 그냥 계산이죠. 됐어요? 이해됐어요? 한 번 더 가볼까? 감이 와? 어떻게 하는지 한 번 더 가보자. 얘들아 이래서 쌤이 너희들한테 책 보지 말고 날 보라고 하는 이유인 거야.
쌤이 진짜 얼마나 많은 학생을 가르쳐봤겠니? 특히 고등학교 1학년 때 얼마나 많이 가르쳐봤겠니? 그러면 니들이 어디에서 힘들었는지 내가 알까 모를까? 당연히 알겠지. 그치? 첫 고비가 나머지 정리 파트이고 아니지 첫 고비는 곱셈 정리 파트인 거야. 그래서 곱셈 정리 파트 할 때 너희한테 뭐 하라고 그랬어? 막 경우에서 막 설명하면서 막 이렇게 설명했었잖아. 뭐 한 거야? 그거 가지고 니들한테 머릿속에 넣으라는 거야? 아니야. 난 그냥 문만 열어줬어 그거는. 왜? 그냥 문만 열어줘도 알아서 머릿속에 들어오거든 잘. 응? 근데 책에는 그렇게 나와있어 안 나와있어? 그렇게 안 나와있어. 그냥 외우라고 나와있어. 그럼 문이 안 열려. 그럼 문을 어떻게 해야 돼? 부셔야 돼. 어떻게? 암기량으로. 미친 듯이 적어가지고 문을 부셔버려가지고 넣는 거야 그렇게 됐을 때. 그래서 내 역할은 오케이 난 여기서 문 열어주면 되겠다 해가지고 막 그렇게 들어가주는 거야. 그러니까 적어도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 곱할 때 이건 3개짜리, 얘는 2개짜리 숫자 하나, 얘는 1개짜리 숫자 2개, 얘는 아예 없으니까 얘는 숫자 3개 막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문이 열린 상태로 이렇게 들어왔잖아. 맞지? 나머지 정리를 들어왔을 때도 뭐가 있는 거냐면 책에 있는 순서대로 나머지 그 나누는 걸 먼저 설명하고 항등식을 설명하고 나머지 정리를 설명하잖아. 애들이 머리가 뒤집박죽이래. 그래서 쌤은 이거 나갈 때 그냥 순서 바꿔버려. 항등식 오늘 먼저 설명했지? 그리고 나누는 거 설명해줬지?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정리로 가는 거야.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나머지 정리가 이해가 됐어 안 됐어? 이해됐지. 근데 책 보는데 이해 됐어 안 됐어? 이해 안 됐지. 책 보는데 이게 뭔 말이야 싶지? 그치? 그거야. 책 안 봐야 돼. 그래서 수업에 집중해야 되는 거야. 자 봐. 다음 거 들어가자. 아이고 힘들어.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3 이꼴. 자 항등식까지는 적어주자고 했지. 뭘로 나눈다고 했어? x 플러스 1로 나눈다고 했어. 그랬더니 몫을 알아볼라? 몰라. 그러니까 qx로 잡을 거야 그냥. 나머지는 뭐라고 했냐면 플러스 1이 되게. 됐지? 한 번 더. 자 얘를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몫이 알아볼라? 몰라. 근데 위에 거는 구분할 거야. q1x로 잡을 거야. 나머지는 9 이렇게 나올 거야. 됐지? 왜? 됐죠? 문제 읽은 거야 그냥. 문제 읽고 뭐만 했어? 항등식으로만 적어봤어. 자 여기 들어가. 쌤! 저 뭐 하기 싫어요? QX 구하기 싫어요. 날목 좀 합시다. 어떻게? 얘를 뭐 해서? 죽여서 없애버려서. 이쪽이 오늘 중요해서 이쪽으로 하자. 단어에 합법하지 말고. QX 어떻게 죽일래? x 플러스 1을 0으로 x한테 뭘 대입해? 마이너스 1을 대입. 맞지? 저기 그 무당벌레야. 이거 Q1x 어떻게 없앨래? x에 3을 집어넣었어. 됐지? 자, 식 한번 잡아보자. 자, x한테 마이너스 1 한번 집어넣어볼게.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3 이꼴 몇이랑 맞다? 1이랑 맞다. 그럼 a 마이너스 b는 2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자, 얘도 한번 해보자. x한테 3 집어넣었으니까 27 플러스 9a 플러스 3b 플러스 3 이꼴 9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지. 3을 약분 좀 할게요. 9 플러스 3a 플러스 b는 플러스 1까지 해주면 3이랑 같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겠지. 그럼 3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7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자, 모르는 문자 몇 개? 2개. 힌트 몇 개? 식 2개 나왔으니까 2개. 됐어? 문자로니? 응, 됐네. 연립하면 되겠네 이제. 연립하자. 둘이 더해. 몇이야? 보거나. 얘 둘 더해. 몇이야? 마이너스 8. 야, 뭐래? 4A는 마이너스 8. A는? B는? B는 마이너스 1. 됐지 여기까지. 자, 뭐 따로 정리할 건 더 없겠지? 맞지? 자, 뭐만 생각해? QX 죽일 생각만. 근데 그러다 QX 못 죽이면 어떡해요? 그때는 뭐해? 오늘 수업 잘 들은 놈들이 기억할 수 있어. QX 못 죽이면 어떡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개수 비교도 들어가 버린 거야. 자, 그럼 이제 눈치가 대충 생기는 게 야, 쌤 이렇게 해놓고서 계속 뭐 하냐면 이렇게 해왔잖아. 야, 모르는 거 몇 개야? 2개야. 식 몇 개 나왔어? 2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그치? 그럼 봐봐. 만약에 어떤 문제가 나왔어. 뒤로 되죠 이제 이거. 자, 봐봐. 한번 이런 상황만 한번 가정해보는 거야. 요 정도 상황만 가정해보는 거야. 만약에 어떤 식이 나왔어. fx가 나왔어. 온전한 식으로 줬다 칠게. fx가 나왔어. 근데 gx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 x-1 제곱 곱하기 x-2 그리고 몫은 몰라. qx야. 나머지 rx야. rx를 구해야 되지 너희들. 만약 문제 이렇게 나왔다 쳐봐. 그러면 얘 몇 차야?
몇 차야? 3차 왔죠. 3차야. 3차잖아. 맞잖아. 2차 한 차, 1차 곱하는 거니까 3차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여기 몇 차 나와야 돼? 2차. 그럼 2차 나왔다고 치고 내가 계산식 한번 적어볼게. 이렇게 적어볼게. 모르는 숫자 몇 개야? 근데 니네 여기서 힌트 몇 개가 볼 수 있어? x한테 뭐 집어넣을 거야? 처음에? 1 집어넣을 거고 x한테 또 뭐 집어넣을 거야? 2 집어넣을 거지. 힌트 몇 개야? 2개죠. 근데 여기서 문자 물은 몇 개야? 3개죠. 개수가 어때? 수치 대입만으로 바꿀 수 있는 개수는 몇 개야? 힌트 개수는 2개밖에 없지. 근데 힌트 몇 개 필요한데 니네? 그럼 이럴 때 뭐 해야 되는 거야? 이럴 때 개수 비율을 들어가고 이럴 때 이런 방법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들어가는 거야. 물론 이거는 하나의 진짜 초슈퍼 완전 진짜 빈출 빡 되는 그냥 유형 문제 중에 하나야. 배울 거야. 배울 건데 그냥 미리 얘기하는 거야 쌤이. 이런 상황에서 니들이 지금까지 배운 이 기본 수치 대입으로만 못 풀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법을 앞으로 이렇게 잡아. 어떻게? 기본을 완벽하게 마스터를 해놓고 그리고 이게 안 뚫리는 놈들만 하나씩 더 배우면 되잖아. 공통수학이잖아. 그렇게 하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아래 12-1하고 12-2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됐니 여기까지? 영상 너무 길어지면 안 돼. 1시간 단위로 끊어야 되는데 생각하니까 그거 안 끊고 그냥 수업만 했네. 1시간 17분?